내년 정원의 진정한 준비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정원의 다년생 꽃들의 사이클이 봄부터 겨울이라면 이들을 위한 정원지기의 파종 사이클은 여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름 파종을 시작으로 가을 파종, 겨울 파종까지 쉼 없이 파종이 이어질 거예요. 대자연의 식물은 자연 발화가 기본입니다. 씨앗이 여물면 안전한 장소로 확인된 어미 주변의 씨앗을 떨어뜨리거나 종족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멀리 씨앗을 떠나보내기도 하죠. 떨어진 씨앗은 제각각 발화하기 좋은 날씨가 되면 싹 터서 삶을 이어가고요. 그러니 정원지기는 자연의 시간을 읽고 그들의 생체 시기에 맞게 씨앗을 뿌리고 싹트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바로 싹트는 녀석들도 있을 거고 내년 봄에야 얼굴을 내미는 녀석들도 있겠죠. 여름 파종의 큰 틀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여름 파종 시기는 주로 6월부터 8월 중순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을 파종은 8월 말에서 11월까지, 겨울 파종은 12월부터 2월까지고요. 여름 파종은 다년생 화초에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한해살이 화초는 봄 파종을 주로 하며 해넘이 한해살이는 주로 가을 파종하죠. 봄부터 최근까지 씨앗을 맺은 다년생 화초들의 씨앗이 해당되고요. 물론 다년생 화초의 묵은 씨앗들도 파종 가능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시기인데 왜 굳이 여름 파종할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여름 파종을 건너뛰고 8월 말부터 가을 파종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정원은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하지를 지나면서 금세 그늘이 많아지는 데다 10월 중순이면 첫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발화 후 월동을 위해서는 성장할 시간이 충분해야 하기에 여름 파종을 합니다. 작년 7월 초에 파종한 메발톱, 샤스타데이지, 붓꽃 등이 7월 중에 발화하여 잘 자라주는 걸 보면서 올해는 여름 파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지 하고 마음먹었거든요. 무더위와 잦은 비가 걱정되신다면 8월에 여름 파종해도 괜찮을 듯 해요. 한 달 후쯤 저의 여름 파종 결과를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더 안전할 수도 있고요. 이번 여름 파종으로 제가 준비한 씨앗은요. 봄부터 최근까지 채종해둔 씨앗들입니다. 메발톱과 할미꽃, 흰민들레와 무스카리, 차이브와 금낭아, 수끈 사르비아와 카멜레온 뱀무, 디기탈리스와 사계페랭이, 로빈슨 데이지 등이고요. 작년에 채종해둔 묵은 씨앗인 붓꽃과 아스틸베도 뿌려볼 거예요. 이들 씨앗은 모두 일부만 여름 파종할 거라 종이컵에 나눠 담았고 이름표도 준비하였습니다. 8월 말에 할 가을 파종과 성장 과정을 비교해 볼 생각이거든요. 미리 만들어둔 육묘장 주변의 잡초들을 먼저 뽑아 주었습니다. 호미로 흙을 쓱쓱 뒤집어 주었는데요. 흙이 부드러울수록 뿌리가 깊이 멀리 뻗어나가기 쉬울 테니까요. 파종 방법의 간단한 공식을 정리해 볼게요. 아주 작은 씨앗은 광발화가 많으니 흙 위에 적당히 흙 뿌리시면 돼요.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여름이니 씨앗이 비에 쓸려가지 않도록 나무 막대로 흙을 아주 살짝 긁고 뿌려줄 거예요. 처음 키워보는 씨앗은 줄 파종하면 좋더라고요. 잡초인지 화초인지 구별이 쉽지 않기에 줄 따라 일정하게 싹이 올라와야 안심이 되면서 새싹 모습을 익힐 수 있어 좋더라고요. 제법 두께가 있는 씨앗은 두께의 2배 깊이로 흙에 묻어주면 되죠.
마지막에 약한 물줄기로 물을 흠뻑 주어 씨앗과 흙이 잘 밀착되도록 해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종해 볼게요. 메발톱은 광발화 씨앗이지만 전 매년 나무막대로 흙 살짝 긁고 뿌려주었습니다. 채종한 메발톱 씨앗이 넉넉하니 흙뿌리기와 줄파종 둘 다 해봅니다. 메발톱을 봄에 파종하게 되면 그의 꽃을 보여주지 않죠. 메발톱은 무조건 여름 또는 가을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작년 7월에 파종한 메발톱은 올봄에 모두 꽃을 보여주었어요. 봄에 옮겨 심었더니 생장과 개화를 동시에 하느라 벅차 보여서 올해는 늦가을에 옮겨 심어줄 예정이고요. 제가 할미꽃 씨앗을 채종한 건 대략 한 달쯤 된 것 같네요. 할미꽃은 채종 후 한 달 이내에 파종해야 발화율도 높고 금세 발화하죠. 2-3mm 복토하는 게 좋으니 나무 막대로 살짝 긁어주고 뿌려주었습니다. 야생화들은 자연에 적응하느라 한겨울 추위가 지나가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봄이 되어야 싹을 키워요. 더구나 봄 파종하게 되면 별도의 저온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데다 발화 기간도 길어지죠. 제 정원에는 흰색과 노란색 토종민들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채종하면서 필요한 장소에 흩뿌려 두었는데요. 육묘장에는 흰민들레 씨앗만 실험 삼아 파종해 봅니다. 손으로 비벼주니 씨앗의 갓털이 떨어져 나가네요. 5-6월 정원에서 차이브만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키도 적당하고 꽃도 풍성하면서 오래가고 반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색깔도 무척 마음에 드는 최고의 화초죠. 안발화성이므로 빛을 가려주어야 하는데요. 2-3mm 정도 복토해주면 되어요. 줄파종하여 키우다가 한 덩어리씩 떼서 정식해주면 되는데요. 파종 2년 차부터 풍성하게 꽃을 피웁니다. 무스카리는 여름잠을 자는 화초인데요. 지금 파종해두면 내년 봄에 싹을 틔우고 2년 차가 되어야 꽃을 피웁니다. 촘촘하게 파종해서 키우다가 내년 가을에 정식해주면 되어요. 일부만 파종하고 나머지는 가을 파종과 비교해 보려 해요. 아스틸베는 이제 막 꽃이 지고 씨앗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묵은 씨앗입니다. 씨앗이 다 떨어지고 빈 껍질만 남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파종해 봅니다. 아스틸베는 파종보다 포기 나누기로 주로 번식한다지만 그래도 파종에 도전해봐요. 붓꽃도 묵은 씨앗입니다. 제법 크기가 있죠. 작년 7월 초에 파종한 게 거의 20일 만에 발화하고 잘 자라는 걸 보고 자신 있게 파종합니다. 장마철에 뿌린 묵은 씨앗이 가을 파종한 햇 씨앗보다 더 잘 싹 텄는데요. 아마도 수분 공급이 충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금낭화는 작년에 씨앗 받자마자 7개를 어미 옆에 살짝 떨어뜨렸는데요. 올봄에 5개가 발화하였지만 어미 포기가 너무 크니 그늘져서인지 잘 자라지 못했네요. 야생화들이 모두 그렇듯 저온 처리가 필요하므로 가을 또는 겨울에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봄 파종하려면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씨앗이 발화하니까요. 그래서 씨앗을 채종한 지도 제법 되었기에 지금 파종해 두고 잊고 있으면 내년 봄에 싹 틀 거예요. 2-3mm 복토하는 게 좋다고 하니 살짝 흙 덮어주면 좋습니다. 디기탈리스는 내한성 강한 두해살이 화초예요. 작년 봄에 파종하여 올해 꽃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여름 파종, 가을 파종 모두 해볼 예정이며 파종 시기에 따른 성장 결과를 잘 살펴볼 거예요. 자연발화 잘하며 광발화 씨앗이므로 흙 뿌려주고 복토는 하지 않습니다.
이른 봄에 파종하면 꽃을 볼 수도 있지만 부실할 거예요. 디기탈리스가 어찌나 많은 씨앗을 맺는지 제 정원에 파종하고도 엄청 남을 것 같아 씨앗 나눔 해볼게요. 로빈슨 데이지, 사계페랭이, 수꾼 사루비아, 카멜레온 뱀무도 2주 전쯤에 채종한 것들입니다. 나무 막대로 살짝 흙 긁고 하나씩 떨어뜨려주고 흙 아주 살짝 덮고 쬐끔 눌러줍니다. 이렇게 파종이 모두 끝나면 마지막에 약한 물줄기로 물을 흠뻑 주어 씨앗과 흙이 잘 밀착되도록 해줍니다. 씨앗은 식물들의 출발점이자 목적지이기도 하죠. 씨앗이 싹 틀 때의 기쁨은 꽃을 피울 때보다 더한 감동이 있죠. 아이를 낳는 동안에는 산통이라는 고통 때문에 못 느꼈던 생명의 신비로움, 키우는 동안에는 불안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했는데 식물을 키우면서 이제야 온전히 생명을 느끼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듯해요. 그들의 출발점인 파종부터 그들의 목적지인 채종이라는 여정을 함께해야 온전한 식물지기가 되어가는 거겠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